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이며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후회라는 리그레트죠. 후회를 재발견하면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골라봤어요. 후회와 관련 아주 멋진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 인간은 어떤 유형의 후회를 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저자가 제시하는 후회에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책 공유의 평가 이런 순서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 다니엘 핑크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 핑크예요. 다니엘 핑크를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저는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미래학자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예. 패스트 컴퍼니라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IT 기자를 할 때 열심히 보았던 IT 잡지의 기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IT와 이런 관련된, 근데 IT 관련된 어떤 레이 커즈와일 스타일의 그런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은 좀 하는 거리가 먼 약간 사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라는 성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이제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이제 헤지펀드 업체 사장 레리 핑크도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핑크라는 이름이 딱 외모상 딱 유대인인 것 같더라고요. 글을 되게 잘 쓰는 작가고요. 정말 깊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이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느님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인간들을 만들었을까? 이런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그쵸? 예, 후회를 안 하는 동물, 인간은, 그쵸?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는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한 존재라야 가능하지만, 그쵸? 예, 완벽한 존재가 신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예. 그러니까 후회는, 그쵸? 필수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에디트 피아프의 난 후회하지 않아요. 든 르크트 브루아인가요? 예. 에디트 피아프의 최고 걸작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여러분, 크리스토퍼 놀란 형제가 만들었던 인셉션의 주제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실과 꿈을 교차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그 노래인데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노래가 이 역설적으로 인간은 얼마나 후회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에디트 피아프의 이 노래를 이제 유명한 미국의 컬트 SF 작가 커트 보니커트가 이제 소설에서 타임 케이크라는 소설에서 이 노래를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간이 이제 30년 뒤로 깎고가 된 거야. 2022년에서 1992년으로 간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서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인간도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 그런 타임케이크라는 아주 멋진 SF 소설이 있었는데 결국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미래를 그게 글쎄 했더라면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에드트 피아프의 노래를 그때 커트 보니가 쓴 이제 막 그 사람은 현실과 환상을 마구 오가는데 1945년 4월 달에 베를린에 소련군이 들어올 때 나치를 지키고 있던 히틀러의 벙커로 무대를 옮겨서 그쵸? 예, 에디스 피아프의 이 노래를 히틀러가 부르는 따라 부르는 그때 물론 에디스 피아프의 노래는 이때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히틀러라고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모두가 말린 독소전을 감행했던 건 후회했을 텐데요. 여하튼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과거에 잘못된 걸 고치려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상의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있을까? 근데 저는 이 통계 결과가 이 사람이 다니엘 핑크가 세계 후회 조사 협회 이런 회장이라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후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 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미국인 중에서는요. 생각해보면 전혀 없다. 후회를 한 적 이건 그러니까 문외하라는 얘기죠. 나는 뇌가 없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늘 있다. 항상 후회하는 사람도 25%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되게 인생이 불행하겠죠. 그냥 아마 이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부터 후회하기 시작해서 모든 걸 후회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가끔 있다가 40% 합치니까 한 85% 정도의 인간이 그쵸? 예. 후회를 하면서 삽니다. 근데 참 후회를 하면서 산다는 얘기는요.
인생이 불행하다는 뜻이잖아요. 아, 행복하면 후회를 하겠어요. 그렇게 그냥 살면서 하루 종일 생각이 하루 종일 후회라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보다 비참할 건 인생은 없다는 거 생각하면 그 인생은 피해야 되겠죠. 결국 후회 최소화의 법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 책을 저는 이제 미래 공부 관련된 그래서 투자와 재테크 SF 소설 그리고 세계 정치와 경제를 보는 통찰력을 키워주는 책들을 골랐는데 왜 후회와 관련된 책을 골랐을까? 그것도 MZ세대에게 적극 권할까? 무슨 얘기냐면요. 후회는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하게 돼요. 젊은 시절은 그렇지만 그 방법은요. 젊었을 때 후회를 안 하는 할 행동을 안 하거나 후회 그쵸? 하지 않은 행동을 피하거나 후회할 행동을 안 하는 것 그쵸? 예.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은 사실 저처럼 50대나 60대가 읽어서는 안 되고요. MZ세대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이 들면 후회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예. 그 후회를 그쵸? 막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책을 MZ세대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후회에 관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간은요. 한 일을 후회할까요?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할까요? 둘 다 후회합니다. 근데 인간은 한 일을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한 일을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한 그 결과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중에서 돈 버는 거와 관련된 후회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거죠. 왜냐 돈 번 사람은 부자는 극히 일부분이니까 99.999%는 그때 IMF 때 그 3억까지 떨어졌을 때 현대 아파트를 샀었어야 해. 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2013년에 주가 폭등할 때 샀어야 해. 라면의 저주라고 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후회해요. 제일 큰 후회가 2016년에 10년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상장할 때 0.3센트였을 때 왜 만 개, 10만 개 정도 사주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그때 10만 개 사줬으면 400달러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작년 11월 달에 8억 1천억 원에 팔았을 거라고는 그 말도 안 되는 후회죠. 예. 근데 이런 일을 후회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 핑크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후회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뜻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후회에 반응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니엘 핑크는요. 후회는 일단 이런 반응이 있어요. 후회는 후회의 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감정은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이 있어. 후회는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거는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겠죠. 반대는. 그러면 후회가 너무 많으면 뭐가 많습니까? 실망이 너무 많아지죠. 인간에 대한 실망, 신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실망, 그렇죠? 일에 대한 실망. 근데 올바른 후회에 대한 이제 다니엘 핑크식의 해결책 대응책은요 이거예요. 감정은 생각을 위한 것이다. 단계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보다 나은 결정, 향상된 성과, 보다 깊은 의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엔 의미가 있으면요 버틸 수 있어요.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살았던 빅터 프랭클도 그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다 보니까 버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다 많은 의미, 보다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다 나은 결정.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를 하면서 다음번엔 똑같은 그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더 나은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인간이 그죠 자신을 이제 반성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후회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 아래 두 번째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앞에 두 번째 잘 모르겠죠. 기반성 후회는 이겁니다. 그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큰 행복은요. 자기가 평생 진짜 이 여자가 물론 내가 죽을 때 정말 이 여자는 나의 천생연분이고 배필이었어라는 걸 깨달으면서 죽으면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이혼과 그쵸? 불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 중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면 이런 후회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기반성 후회예요. 그런 인간은 그쵸? 지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쵸? 안정에 대한 욕구죠. 대담성 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재테크 책의 전문가가 이제
그리고 돈을 공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후회인데요. 위험을 감수했더라면요.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 돈을 잃긴 싫은 거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재작년 초에 작년 초군요. 도지코인이 거의 뭐 0.1센트 저거 할 때 한 10배 뛰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로. 그때 들어갔었어야죠. 도지코인이 뭐 그거는 비트코인이랑 달라서 뭐 무한정 발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벌려면요. 그렇죠? 예. 그때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겠죠. 그거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후회가 사실 제일 많은데 그때 옳은 일을 했더라면 누구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쵸? 예,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이건 인간의 가장 많은 후회는 이거래요. 도덕성 후회. 결국 인간은 선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악하고 싶은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해도 악인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돌리죠. 그런 상황들을. 그죠? 예. 그리고 관계성 후회도 두 번째로 많은 후회인데요. 이것도 가족 간의 후회. 내가 손을 내밀었다면. 이상하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과 중간에 저 같은 50대 노년 중년층이 하는 후회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노년층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생각나면 울먹이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말년에 조금 더 아버지를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그렇죠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면 하는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근데 서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후회 안 하고요. 부모님 나중에 부모님들은 다른 후회. 부모님들은 미국 사람들은요 재밌는 후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후회는요. 여러분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게이와 레즈비언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게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레즈비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생각도 없고 그렇게 그리고 사회로부터 다 억울한 그리고 사실 부모로부터도 많이 그런 걸 소름을 당했죠. 올리버 섹스 같은 그쵸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도 게이라는 거를 어머니가 안 준 거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걸 엄마한테 들으니까 그걸 엄마가 그 사람의 전부였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엄마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올리버 섹스는 돌아가신 올리버 섹스도 사망했지만 그런 거예요. 예, 관계성 후회, 도덕성 후회가 가장 흔한 거고요. 대담성 후회는 경제와 재테크랑 관련된 얘기. 기반성 후회는 그쵸 예,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그쵸 예, 아닌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쵸 예, 남성이건 여성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후회들입니다. 몇 가지 후회에 관한 이제 진실을 책에서 후회는 복리학과라 든다. 당연하죠. 처음 후회는 복리는 이자를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워런 버핏이 말했던 건데 이제 단리가 아니라 복리를 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는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가면서 후회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죽기 직전에는 인간은 그쵸? 어쩌면 사소한 후회일 수도 있고 엄청난 큰 후회일 수도 있는데 그 후회 때를 안고 그쵸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제 신체 죽을 때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후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회는 항상 복리 효과를 들기 때문에 결국은 후회는 항상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쵸? 예. 후회는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하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후회 최소의 법칙이 뭐냐면요. 제프 베이조스를 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저 같은 스타트랙 매니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도 좋아하고 SF 소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영어로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I knew that if I failed I wouldn't regret that, but I knew the one thing I might regret is not trying.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요. 만약에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내가 후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라도 발견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후회 최소화의 법. 그러니까 이생에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던 비결은요. 후회할 만한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글쎄요. 예. 바람 펴가지고 이혼해서 새로운 부인이랑 결혼했을 땐 그럼 뭐 자식들을 물론 버린 건 아니에요. 다 성장한 자식들이니까. 하여튼 가정을 깼잖아요. 예. 그거는 후회 최소화의 법칙인 내가
이 여자랑 평생 사는 것보다 새로운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나을 거라는, 하여튼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예, 이건 뭐 제프 베이조스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업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사생활은 뭐 다 미국 뭐 비즈니스계라는 게 뭐 사실 뭐 동물의 왕국 수준이니까. 예. 그래서 후회를 예측하라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라고 주장하는데요. 후회를 예측하면요, 예, 즉 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생깁니다. 돈은 아니고 건강이면 가족까지 생각하면 다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긴 해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모든 게 돼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뇨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하기 쉬운 병이잖아요. 정말 단 거 많이 먹으면요, 거의 100%, 99% 언젠가 생애 언젠가 순간에 그래서 당뇨는 오거든요. 당뇨만큼 삶을 또 비참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병은 없어요. 장기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단 거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후회를 예측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럼 후회를 예측하면은 또 그렇죠. 예. 후회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주식을 팔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시 주식가가 좀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 그럴 때 그냥 투매 심리로 주식을 팔면서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릴 때 그때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려면요. 후회를 예측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렇죠? 예. 미래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예. 일단 다니엘 핑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후회는 국가별, 인종별, 남녀별,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세계 후회협회를 만들어서 세계 후회 설문조사를 하면서 전 세계별로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별로 보면 흑인들이 많이 하는 고민들은요. 흑인들은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공부하기엔 너무 몸이 유연하죠. 몸이 너무 춤을 잘 추고요. 너무 운동을 잘하죠. 그래서 흑인들이 하는 고민은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하는 고민보다 공부를 좀 젊었을 때 많이 해둘 걸. 내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할 걸.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이제 세대별로 여자가는 염도, 쉽게 말하면 여자는 가족에 대한 후회를 좀 더 많이 한대요. 쉽게 말하면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후회가 그쵸? 예, 조금 더 남자보다 많다는 얘기죠. 세대별로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실 거고요. 제가 통계들을 봤는데 가장 흔히 후회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2005년만 하더라도 가장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는 교육. 내가 왜 대학을 못 갔을까?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좋은 점수 SAT를 받고도 거기를 갔을까? 라는 후회였죠. 2위는 직업이었습니다. 야, 직업만큼 또 후회스러운 거.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혹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제일 큰. 세 번째가 연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후회 순서가 됐었는데 2011년도에는 바뀌었어요. 1위가 연애입니다. 예. 가장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는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그래서 영화 블랙미러에서처럼 완벽하게 그런 어떤 그 데이팅 앱이 만들어져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백 건의 어떤 매칭업과 그런 것들을 이제 직선 만남을 통해 가지고 가장 잘게 맞는 평생 매피를 만들어 찾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지금도 뭐 범블이나 이런 애플이 있긴 있지만 그거 참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이게 2011년도 최고의 후회였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가족에 관한 후회가 또 많습니다. 이건 아마 가족에 관한 후회는요. 가족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이런 후회가 좀 더 많겠죠. 미국 사람들이 점점 더 돈보다 가족으로 가치관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2011년도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교육은 3위로 밀려났고 21년도는 어떤 거 이제 보세요.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확실히 돈보다 가족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완전히 전통적으로 한국은 정말 그쵸, 예, 가족주의, 민족주의는 아주 대한민국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민족주의는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다 가족주의예요. 예. 지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뭐 김구 선생님 정도나 민족주의자 정도고 우리나라 실제로 민족주의자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 이런 얘기는요 적었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철저한 가족주의인데 이제는 우리는 그쵸 그걸 돈이 대체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1위, 2위는 파트너. 그렇죠. 예.
가족과 파트너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죠? 파트너, 그 다음에 3위가 교육.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결국에 사람들은 가족이나 파트너와 관련된 후회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평생 배필 고를 때는요, 정말, 그쵸? 신중히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예. 즉석에서 여러분, 그쵸? 예. 좋아. 이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성인들은 아마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설문조사 중에서 수많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족, 즉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는 후회는 딱 20건밖에 없었대요. 믿기지가 않죠. 부모들은 절대 자식을 낳은 걸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아마 어떤 부모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널 낳았을까? 이건 부모로서 그렇죠. 왜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은 진짜 강제로 태아남을 당하는 건데, 그 부모가 자식을, 너 왜 낳았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은 진짜 부모가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닌, 그쵸? 인간 이하의, 그쵸?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최악의 부모라는, 그쵸? 예, 선언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절대 이후회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아마 부모 되시면 이 심정 그대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후회는요,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쵸? 후회를 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죽기 직전에 하는 후회는, 그쵸? 뭐가 더 나은 선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죠? 나는 행복했어라고 후회하지 않으면서 죽으면 제일 좋은 죽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 그죠? 이제 뭐뭐 했더라면을 적어도로 바꿔라. 무슨 얘기냐면요, 후회라는 건 뭐뭐 했더라면이 후회잖아요.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했더라면인데, 그래서 이걸 항상 적어도로 바꿔서 생각하라.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게, 다니엘 핑크의 우리 조언이에요. 그리고, 후회는 피할 수가 없는 거. 이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인간의 몸은 후회를 쌓는 신체 저장소다. 그렇죠? 인간은 곧 후회다. 그렇죠? 예, 이런, 그렇죠? 다름 아닌, 그렇죠? 후회의 몸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젊었을 때 특히 현재에 흥청망청 살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해지게 될 것을 이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공부를 하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좋은 기업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그쵸? 예.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일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해질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정말 좋은 자기계발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쵸. 결국에 목표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는 과정이, 그쵸. 성장과 발전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후회가 생기면요, 항상 후회를 드러내서 자기를 노출시키고, 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자기 연민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나선 자기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단계로, 그쵸, 후회를 어떤 객관화시킬 수 있는, 후회를 어떤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가 7개의 제안을 했어요. 먼저 후회 모임을 만들라. 그래서 저마다, 그쵸, 일종의 독서 모임 같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가장 큰 후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객관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런 후회를 내가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에게 좋은 제안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 이력서를 작성하라. 이력서는 성공한 거 작성하는 거 아니죠. 실패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자기 연민을 학습하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요거 네 번째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새해 결심을 지난해의 후회와 짝지어라. 그치? 내가 지난해 가장 무엇할 게 무엇이었냐. 그치? 비트코인 투자 안 했던 게 후회된다. 그럼 올해는 비트코인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해 결심 항상 지난해 후회와 짝지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저도 올해 많이 후회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점점 저는 후회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살면서, 그쵸? 예. 내년에는 후회를 좀 줄이려고요. 그쵸?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해 결심을 지난해 후회와 짝지어라는 게 핑크의 제안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라. 그쵸?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부정적인 이런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쵸? 예. 그래야, 그죠? 쉽게 말하면 적어도 최소한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마인드 세팅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세계 후에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나도 이거 한번 참여하고 싶네요. 그쵸? 예. 그래, 이 책에 보면요. 정말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일로 후회를 하고 있는지 수많은, 그쵸? 다 익명으로 처리했겠지만, 설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작성들이. 여행자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쵸? 예.
항상 머무르지 말고 항상 발전하고 항상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후회를 최소화하는 법칙이고 후회를 재발견하는 법칙이라는 게 핑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책공미가 이제 책을 평가하자면요.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 있는 주제라 흥미진진했고요. 사회심리학적으로 흥미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정말 재밌었습니다. 후회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 생각해보세요. 그럼 징기스칸이라고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계를 정복했던 그쵸? 영국 여왕이라고 후회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예. 그런데 소개된 후에 동양인들이 좀 더 많았더라면 좀 더 그쵸. 예. 뭐랄까 더 와닿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4.5점을 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